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금 공산좌파와 자유우파의 투쟁에서 가장 지금 취약점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화전쟁, 역사전쟁에 있어서, 역사 논쟁에 있어서 자유우파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서 여러 문화계층의 어떤 국민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제가 그런 노력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가까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문학이라든가 문화적인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자유우파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라 하면은 영화, 소설, 문학의 시 이런 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디테일이 약하다고 그래요.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은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자유우파는 제일 첫 서막에 코끼리는 크고 코가 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영화나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비판할 적에 거대하니까 발이 이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나중에 발이 크다. 앞에 그 나왔지. 똥을 많이 싼다. 거대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 영화관에 딱 들어가요. 자막이 딱 들면은 벌써 잠이 온다는 거예요. 간단하면 건국전쟁 혹은 이런 국제시장이라면은 기성세대들에게 들었던 6.25 사변, 해방, 6.25 사변, 배고프게 살다가 그 사람이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됐구나. 이거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좌파의 영화는 서울의 봄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영화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흥미진진한 거예요. 우파가 만약에 그런 걸 만들었다면 이미 자막이 그래 나온다. 공산좌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를 전두환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었다. 그거 안 봐도 뻔한 거야. 폭동 일라면 이래 훌륭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래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서울에 그 12.12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1시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그 장세동이의 경거망동 말이야. 그 쉽게 말하면은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뭡니까? 수경사령관 장태환이가 말입니다. 그 한 달 만에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정성화가 말이야 겸사령관이 돼가지고 자기 그 사람을 장태환이를 서울 제일 중요한 자리인 수경사령관으로 시키는 그 과정, 그 아나무인, 그리고 권력욕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경사령관 장태환이는 그 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시해되고 지금 계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을 막고 그 외환을 막는 수경사령관이 그
부대의 전체적인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말이야. 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부른다고 유인이 돼가지고 요정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말이야. 이런 무능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1시간 12.12 일어난 사건 그것만 가지고 장태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자파는 이번에 장태환이의 비장한 거에 액센트를 맞추고 전두환 대통령의 보안사령관의 횡포 이런 거에 초점을 딱 맞춰버렸잖아요. 거기만 맞추는 거예요. 그 디테일. 쉽게 말하면 코끼리를 이야기하면 코에만 대해서 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안 그러면 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코끼리가 거대하니까 귀도 크다 이래 뿌리면 그게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맞는 말이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장태환이에 대한 영화를 자유우파 시각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만들 게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그 쿠데타를 준비한다든가 자기가 실권을 잡기 위해서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장태환이를 불러이었다는 거. 고향이 비슷하고 여러 가지 갑종으로서 외톨이가 되어 있는 장태환이에게 그 자리를 줬다. 그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그 하루만 가지고도 자유우파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젊은 사람 좌파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뭐 했나 이가? 자기가 자기 사람이 아니고 장세동이가 있고 이런 사람이면 자기가 어떻게 물갈이를 하고 말이야. 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술이나 먹고 댕기고 건세 부리러 댕긴 거를 그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날 정성화를 잡으려고 하는 12월 12일 날 요정으로 유인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요정을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술이 취해가 행설수설해가지고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태환이의 무능과 전두환이의 정당성을 디테일하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냐? 저는 굉장히 젊은 사람다운 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이냐 픽션이냐. 그러면은 서울의 봄이 이렇게 흥행을 하면은 저도 그럽니다. 그거 전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 그 영화 아니냐 영화. 우리는 영화 하나도 좀 진실이 있어야지. 아니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니까 그 진실이냐 가짜 이거는 아무 이유가 없다. 좌파가 노리는 거는 거기서 얻는 감동과 자기들이 주려고 하는 군사정부의 행포를 드러내는 그거로 족한 거지. 그게 거짓이고 진실이고가 왜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자유우파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화는 소설도 픽션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아까 말한 대로 12.12 날 장태환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도 거기에 조금 픽션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화라는 거는 픽션이다 이거야. 단지 자유우파가 주려는 감동과 메시지, 이미지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유우파의 문화전쟁에서는 논점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려는 메시지와 감동만을 주면 되지. 거기에 픽션이냐 아니냐는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야. 지금 한국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조차도 가짜뉴스를 좌파들이 발동을 시키는데 그 영화가 진짜냐 가짜를 논하는 자유우파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자유우파가 만드는 영화는 기성전결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진실이라는 건 한 개뿐이니까. 아니 자유우파가 주장하는 진실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나 이 책을 보나 이걸 보나 똑같다는 거야.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이 약하다. 지금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지금 장태환이를 가지고 영화를 10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 본다면. 장태환이가 정성화의 정성화가 꼽은 자기 사람으로서 정성화를 도우는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세동이와 장태환의 권력투쟁을 그려나가면서 장세동이가 이겨나가는 거. 안 쫓겨 나가고 결국 정성화와 장태환이가 노린 쿠데타를 막아내는 그런 영웅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런데 자유우파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내용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 하나 적고 싶으면 그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양성. 진실은 하나뿐이잖아요. 진실은. 뭐 지됐든지 간에 해석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유우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으로 끝이에요. 공산자파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으로 끝인 거예요. 해석. 진실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 픽션이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다양한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더구나 소설이라든가 영화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우잖아요. 픽션이라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 디테일을 좀 강화시키라. 건국전쟁을 보고한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해하는 거야. 안 가봐도 뻔한 거야. 이승만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얼마나 미국으로 망명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이야기를 거기서 눈물을 짜내라 하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보러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눈물을 콧물을 흘리게 보게 만드는 영화를 보러 가겠느냐 이게 아무 감동이 없고 대강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약하다. 진실만을 요구하고 픽션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는 거야. 그 영화나 그 책이나 똑같다는 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에도 각 분야가 있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연극이 있고 사진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게 있습니까? 근데 그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사진으로는 사진다운 거를, 그림은 그림다운 거를, 연극은 연극다운 자유우파들의 그런 거를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똑같아. 영화에도 국제시장,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기뻐했는데 이념전쟁이 일어나가 6.25 터져가지고 피난 내려와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성공했다. 월남전도 가고 말이야, 광부로 가가지고 이산가족도 찾고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잘 왔구나.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우파 중에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문열 씨가 쓴 황제를 위하여라는 거. 나는 그런 거를 우파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아주 그 60년대 유명한 소설로서 그 광장,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포로가 남한도 북한도 싫어서
제3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 그 자유우파적인 시각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좌파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그거를 좌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편이 나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념적인 전쟁에서 한국 자유가 우수하구나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걸 쓸 수 있죠. 저는 그럼 소설은 소설다운 거, 영화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 성공한 영화로서 태극기 휘날리며 뭐 억지로 그 뻔한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시도 그렇고. 시도 뭐 유치환 씨가 쓴 깃발이라든가 저는 우파적인 시가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좌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껍데기는 가라. 나는 그거를 우파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4.19 시대의 그 통일을 열망하는 것. 우리 지금 자유우파들이 통일을 열망하잖아요. 시라든가 영화라든가 모든 각 분야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좋아하는 시라도 지금 우파가 활용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야의 특성을 살린 좌파들이 한국의 빈곤상을 그렸던 사진도 지금 우파가 그거를 이겨냈던 역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유우파가 해야 될 일은 그 각 분야마다 영화, 연극 이런 속에서 특성을 살려내야 된다. 사진은 사진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대중음악은 대중음악대로,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충분히 자유우파가 지금은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강의에도 많이 그랬지만 자유우파가 요즘 쉽게 말하면 거구화됐어요. 거구화라는 게 뭡니까? 거구. 거구라는 거는 순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성. 통합. 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우파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거구예요. 거구.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은 자유우파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넓히자. 좌파는 스펙트럼을 엄청 넓혀놨는데 이재명 같은 놈도 지금 대통령 후보고 당대표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무슨 시민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그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조폭들하고 놀아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까지 당대표로 말 정도로 품어가지고 폭을 넓히는 거예요. 자유우파는 지금 순결성을 통일 이상한 소리만 하면은 좌파라 그래요. 지금 태극기 부대의 비판이 바로 그거예요. 순결성. 기독교라 할까 이런데 어떤 노선을 딱 정해뿌린다. 그러면 그거는 거구예요. 그 위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어느 외국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은 유교를 받아들였는데 좋은 거 자기 절제라도 이런 건 싹 없애버리고 폐쇄성 자기 그것만 가지고 여기 나쁜 점만 자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데 나쁜 거 물적인 경쟁만 받아들인다. 쉽게 말하면은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게 자유주의고 자본주의예요. 그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하자. 말이 맞는 겁니까? 다양성을 배격하고 only 요 폭에 들어와야 된다 놓고 경쟁하자고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냐고요. 다양성을 인정시키지 않고. 그러니 지금 현재 뭐 유교와 자본주의가 그 부분에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독교도 제가 볼 적에는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라는 그런 좋은 그거는 없어지고 only 천당갈릴만 지금 부르짖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떤 그 지금 사회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회 문화가 좋은 점을 싹 빼고 나쁜 점만 다 가지고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산자파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좋은 점은 빼버리고 그거를 권력투쟁에만 이용하고 있어요. 나쁜 점만 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디테일을 좀 높여라. 그러고 너무 진실 요구하지 마라. 영화 문화에 픽션 들어가 되고 거짓말 좀 해도 된다. 픽션이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찾자. 그리고 문화의 각 분야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문화전쟁에서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가 다양성과 그 어떤 경쟁이라는 기본 전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다양성이 없는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 이념의 다양성이라는 건 뭡니까?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자유주의의 폭을 확 넓히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소수파예요, 더구나. 그러면서도 순결성을 주장해요. 그러니 자유주의라는 그 이름답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한 스토리텔링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영화에 조그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좌파 영화라 그래요. 조그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좌파 소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자유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갑자기 그 작가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광장. 굉장히 저는 자유우파의 글로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제를 위하여. 그 어떤 골수, 그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골수 순결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집에 빠져서 한 동네를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왕국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황제 거기 만드는 게 전제주의고 독재고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이념을 그 이문열 작가님이 너무너무 잘 쓴 걸로, 난 자유우파로서 이게 황제라는 그 사람이 독재자고 공산주의자고 전제주의자들, 자유주의에 반대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참 적나라하게 잘 쓰는, 자유주의와 반대면은 저래 된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래 된다. 아주 잘 쓴 소설이라고. 광장, 좌파 소설로 알려있지만 저는 우파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 포로는 북한은 경험했지만 남한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인도라 할까 남미로 갈 적에는 제3국을 선택했을 때는 민족 간의 투쟁이 보기 싫다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남한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 소설을 순수하게 들여다보면 북한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 근데 남한은 포로로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했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까지 민족들끼리 이념으로 싸우는 거에 진절머리 쳐서 한국을 떠난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저 해석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아주 나는 우파 소설로 좋은 소설이라고 봐요. 또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씨가 쓴 껍데기는 가라든가 혹은 건강이라는 그런 시를 읽어보면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자유우파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자유우파가 외세를 배격하는 게 그 자유우파에 반대되는 생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파가 외세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앞으로 이만한 우리가 경제적인 성취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라든가 이런 경제에 있어서 좀 더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서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한국 역사에서 외세들과 어떻게 몸부림쳤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읽어봐야죠. 그리고 미국 문제도 그렇잖아요. 미군이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자유우파들이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하고 그런 골수가 제가 볼 적에는 거구라고 보는 거예요. 폭을 넓히자. 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아까 말한 대로 자유우파들의 그 이야기는 디테일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늘 내용이 같다 하는 젊은 사람의 비판을 들으면서도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늘 하는 강의가 좀 미흡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우리 자유우파의 문화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결국엔 결론이 뭡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이념을 좀 폭넓게 적용하자. 너무 거구적인 거. 거구라는 게 뭡니까? 극한 게 거구가 아니고 그 범위를 딱 정해놓는 순결주의 그게 거구예요. 아주 극단적인 우파 그거를 사람들이 거구라 그러는데 거구라는 거는 극단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범위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거구예요.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도 거구가 아니에요.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에서는 이쪽도 주장할 수 있어요. 중간에서 조금 좌측으로 간 자유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걸 수용하는 걸 자유주의라 그러고 거구라는 거는 중간에 예를 중간이라 하더라도 이래 해야 된다. 그 외에 이것들은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게 바로 거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문화를 들여다보면 거구예요. 거구. 우리 지금 자유주의, 한국의 자유주의는 거구파다. 거구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란 건 뭡니까? 다양성, 개인의 자유, 개성. 그 다양성 속에서의 경쟁인 거예요. 아니, 거꾸로 딱 이 범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자유주의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탄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북한을 찬성해서도 딱 그 범위를 정해놓고, 무슨 경쟁을 합니까? 자유주의는 이 폭을 인정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을 좀 강화하자. 두 번째, 픽션 좀 진실이니 가짜니 문화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서울에 본 가짜다. 나도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만은 내 경험을 쓰고 유튜브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은 픽션이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가지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도 하고 이런 제 문화전쟁에 대한 시각을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바람이 꼭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꼭 자유우파가 이 공산자파 자범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뿌리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의 다양한 이념들을 가지고 2차적인 경쟁을 합시다.
이번만큼은 오로지 공산자파들을 뿌리채 드러내는데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그리고 그 다양성을 경쟁하는 사회가 정치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